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넉살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미친 날씨에 미친 물가. 오늘이 제일 쌀 것 같아서 장 봤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넉살의 10 진행을 맡게 된 스페셜 DJ 넉디 넉살입니다. 첫 곡은 김태우 형님의 하이하이 였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미친 날씨에 미친 물가 오늘이 제일 쌀 것 같아서 장 봤다 였습니다. 올 여름도 이상기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식자재 값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장마 끝나고 이제 폭염이 또 왔습니다. 또 가격이 오르고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까지 나오는 중이래요. 마치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처럼. 근데 요즘에 정말 날씨가 점점 섬나라화 되는 거라고 좀 많이 느낍니다. 비가 막 왔다 안 왔다. 저쪽에는 진짜 저는 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 동네에는 비가 안 왔는데 그 바로 뭐 한 5분 거리에서는 막 비가 엄청 쏟아지고 먹구름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저 비가 왔다 안 왔다가 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날씨 조심하시고요. 이 농산물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날씨랑 큰 상관이 있습니다. 3월에는 이른 더위, 4월에는 쌀쌀한 날씨, 5월에는 잦은 비, 6월엔 폭염, 7월에 폭우 이런 날씨에 농산물 재배가 어려워지면서 식자재 값이 치솟는 거죠. 진짜 이 미친 날씨 때문에 미친 물가입니다. 아무튼 힘든 시기인데 다들 올여름 덥고 습한 날씨도 잘 견디시고 주머니 관리도 잘 하셔서 여유 있는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형님이죠. 힙합의 제왕 그리고 이제 헬기를 타고 나타나는 형님 정범 작가님과 찐해타운 하는 날입니다. 이게 진짜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작가님이 찐해타운 이제 넉살님이 저 대타 DJ로 하는데 영화 뭐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 인셉션도 재밌게 봤고요 했는데 그거 이번에 리스트에 있었다. 그거 할게요. 이래가지고 우연찮게 제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 작가님 좋아하시는 게 탁 맞아갖고 인셉션으로 영화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 잠시 후에 함께 해주시고요. 같은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전해드립니다. 영화를 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찌레타운. 오랜만에 만나도 가끔 항상 목요일에 마주치고 그리고 언제나 제가 부탁만 하면 헬기를 등장시켜주는 형님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형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자, 저는 참 형님이 푸근해요. 근데 오늘 사실 저희가 이 생방 전에 살짝 녹음하다가 이제 우리 종범 작가님께서 우리 작가님에게 라디오 작가님에게 선물을 주시는 걸 보고 네네. 그 선물은 혹시 창고에서 2년 정도 썩다가 형님이 본인 돈으로 산 게 아닌 선물 아니냐라고 했더니 눈빛이 변했다. 변했어. 넉살님이 변했어요. 언제나 그 사람 좋고 푸근하던 넉살님이 베텐에서 한 몇 년 오래 구르더니 변했어요 사람이. 네, 막 눈이 좀 탁하다. 이제 탁하고 탁기가 생겼어요. 뭘 씌인 사람 같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 아이를 육아 중이다. 내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모든 걸 이해했어요. 죄송합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약간 의심스러운 선물이었어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약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저 베디가 네. 중계로 이제 자리 비우는 바람에 또 제가 오늘 왔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좀 아팠었어요. 몸살 때문에. 몸살. 갑자기 일을 열심히 했나 봐요. 몸살 오고 약간 결막염, 강막염, 이두염이 한 번에 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고생하고 지난주 베텐을 끝내고 바로 아프기 시작해서 오늘 베텐 오기 직전에 다 나왔어요. 베텐 맞춤형으로 아프고 왔어요. 근데 정말 참 우연찮게. 그죠. 그러니까 베텐에서 얻은 병인데 아니 베텐 전까지 낳고 또 베텐으로 왔다. 어떤 식으로 베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낳고 왔습니다. 프로군요. 그래도 또 쾌차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어떻게 넉살님은 영화 코너잖아요. 예. 사실 저번에 저희가 만났을 때는 네네. 그때까지는 아직 월드컵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 사이에 변했습니다 코너가. 저는 그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월드컵은 네. 없어질 줄 알았어요. 나는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 참아.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물속 바깥과 물속 안에서 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죠. 월드컵은 이제 물속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지 뭐 많이들 하니까 근데 이제 네네. 물속에 들어와 보니까 네.
집안이 많이 이제 썩어 있었다. 일단 그 산소 포화도가 낮아졌고요, 많이. 맞아요. 예, 죽은 물이 돼가지고 예. 사실은 그 얘기를 모두가 생각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아. 때에 찐해타운으로 넘어온 거죠. 이게 저는 정말 잘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관뒀으니까 말하는 건데 예.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시죠? 예, 영화 너무 좋아하고 근데 극장 간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근데 그래서 영화 오늘 너무 마침 좋아. 잘 됐네요. 예? 오늘 마침 잘 됐네요. 너무 잘 됐어요. 넉살 이종범 조합으로 찐해타운 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예, 홍주님께서요. 예. 넉살님이랑 다른 코너 할 줄 알았더니 찐해타운 그대로 진행하시네요. 예. 넉살님은 영화 좋아하시나요? 인생 영화 알려주세요. 인셉션 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를 질문 자체의 의도가 뭐냐? 저희가 네. 저를 일단 얕잡아 본다. 그래요? 넉살은 뭐 문화생활은 안 할 것이다. 오히려 뭐 방송만 하고 요즘은 뭐 사실이잖아요. 육아생활만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또 인생 영화 하면 너무 많죠. 하나만 뭐, 꽂아주세요. 근데 너무 좀 뻔하긴 한데 포레스트 검프. 그것도 좋아. 우리가 했죠. 그리고 저는 근데 인셉션 또 나와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인터스텔라도 전 되게 인생 영화였어요. 그 짱이죠, 그 짱. 진짜 놀란 스타일의 너무 팬이어서 일단 뭐 논란 감독 영화를 한 번 좋아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너무 옛날 영화는 사실 좀 많이 알지도 못하고 요즘에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는 그 정도 영화가 또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조만간 또 오펜하이머 보러 가시겠네요. 무조건 가야 돼요. 이 주제 자체가 네네. 미치겠어요. 아, 정말. 그럼요. 예, 정말 이 아픈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얼마나 스토리를 어떻게 또 전개시킬지. 일단 논란이면 무엇을 상상하건 다르게 그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실- 한번 잘 맞춰서 같이 보러 가시죠. 너무 좋죠. 네. 예, 그러면은 애를 포대기에 업고 가야 되는지 그 고민인데 이게 160일인데 참 그냥 해본 말이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좀 서운하네요.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아니,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시면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눈이 왜 탁해지셨냐면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런 거요. 미안합니다. 간단한 농담에도 상처 입습니다. 방금 전에 순간 망설이길래 내가 같이 보러 가야겠더니 잠깐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괜한 소리를 했구만. 이런 생각으로. 제발 같이 가야죠. 제발. 네, 데려가 주겠습니다. 좋아요. 데려가야겠다. 제발요. 그러면 저 이 찐해타운 네. 좀 저 코너를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매주 한 편의 영화를 골라서 명장면, 명대사, 비하인드 등등 영화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먹방신 얘기는 좀 적겠네요. 영화를 안 보고 들어도 재밌지만 듣고 오시면 더 재밌는 찐해타운. 그냥 들으시면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성재형에게 가끔 보면 무서운 게 이 네. 사람은 컨셉과 기믹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죠. 이제 배성재 DJ 같은 경우엔 먹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도 네. 자신의 기믹과 컨셉 때문에 계속 먹는 얘기를 끝없이 해야 한다. 컨셉에 사로잡혀 먹혔죠. 아. 본인도 그 사실을 까먹고 계속 먹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진짜로 입에다 뭘 넣기도 하고. 지난번엔 포레스트 검프 같은 명장 얘기라고 뭐 구디런팅 얘기하는데도 결국 먹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먹는 게 그렇게 나오나요? 구딜 헌팅도? 정말 그 예. 찰나의 순간을 잡아서 그때 먹었던 안주는 이거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야, 대단하죠. 아, 대단한 형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인생 영화로 좀 꼽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인셉션은. 그 정도. 예, 왜냐면 제가 딱 2010년도인데 이 영화 제가 군대 있을 때 나와서 극장에서 못 본 게 한이에요. 그래서 재개봉하면 한번 꼭 가야지 하다가 네네. 그냥 여러 번 돌려만 봤던 극장에서 결국 못 봤던 그 영화인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를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영화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바로 2010년에 개봉했죠, 인셉션. 메멘토, 예. 그 배트맨 시리즈, 다크나이트 시리즈죠. 예. 그 인터스텔라 등을 연출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로 크리스토퍼 놀란의 커리어 중에 거의 최고로 언급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나를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예. 타인의 꿈에 들어가서 생각을 훔치는 특수 보안 요원 코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예. 이 코브는 그를 이용해서 라이벌 기업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사이토 즉 와타나베 켄 이 사람이 코브에게 생각을 훔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심는 인셉션 작전을 제안합니다. 작전 성공할 시 아내 살해 혐의로 국제 수배자가 되어 있는 코브의 신분을 바꿔주겠다는 제안을 하죠. 코브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데요. 그렇죠. 최강의 팀 구성에서 표적인 로버트 피셔, 킬리언 머피입니다. 예. 로버트 피셔에게 접근해서 인셉션 작전을 실행하는 이들은 꿈과 현실을 오가면서 결국 작전에 성공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야, 진짜 걸작이에요. 야, 근데 이게 참 줄거리를 근데 되게 가감 없이 그냥 성공까지 다 그냥 해버리는군요. 나 지금 읽어서 놀랐어요. 보통 마지막은 뭐 네. 그 땡땡땡 네. 점점점 하지 예, 않나요? 뭐 흥미로운 뭐 이런 건데 그냥 성공. 작가님 오늘 왜 이렇게 세게 근데 썼어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네네. 진정한 성공인지 성공이 아닌지를 또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릴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약간의 어떤 좀 흥미로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영화 정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러셨죠. 그렇죠. 사실 이거 방금 제가 읽어드린 줄거리 있잖아요. 예. 이거 줄거리로 그냥 글자로 쳐가지고 들고 다니잖아요. 다 거절해요.
예. 뭐 꿈에 들어가 생각을 훔친다고 하하 이 사람 참 너무 원문맹랑한데 이러면서 그렇지. 이런 걸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 이렇게 되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예. 굉장히 오래 고민했어요. 오. 16살 때 예. 이 꿈속에서는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걸 기초로 야. 쓴 다음에 15년 후에 영화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 사이에 15년 동안 이상하게 틈틈이 한 거예요. 와. 당연히 아무리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해도 이 글로 써 있는 내용을 보고 다들 거절을 합니다. 허무맹랑하잖아요. 좀. 그렇죠. 꿈을 어떻게 표현할 건데 이렇게 했겠죠. 그죠? 대부분. 예. 사실은 그 아무리 논란이라도 검증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논란이 뭐랬냐면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하고 나서 인셉션을 한 거야. 아. 이걸로 검증하고 봤어 나 논란이야. 니네가 말하는 그 시놉시스 꿈에 들어가서 생각을 훔쳐온다 이거 나 할 수 있어. 아, 소름 돋는데. 약간. 굉장하죠. 아주 오랫동안 칼을 간 거죠. 그러니까. 야, 다크나이트를 아마 다크나이트는 진짜 엄청나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의 인생 영화죠. 그렇죠. 다크나이트는 아. 사실 뭐 배트맨 비긴즈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간 그 정도 약했어. 약했어요. 예, 그 맞아요.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뭐 라즈 알굴 뭐 재밌네. 맞아. 근데 다크나이트가 딱 나오고 나서야 예. 아 이 모든 게 3부작이었어?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모든 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3부작 중에 정말 이 딱 가운데 다크나이트 요 편이 진짜 미친 작품이죠. 실제로 예. 저 예전 작업실에는 그 광대 탈을 들고 서 있는 뒷모습의 조커 있죠. 그 뉴욕 한가운데서 예, 오프닝 씬 예. 그게 한동안 크게 붙어 있었어요. 그것도 그 장면도 명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어요. 예. 201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촬영상, 음향 편집상, 음향 믹싱상, 시각 효과상 받았고요. 다 받았네. 플롯, 시각 효과, 예. OST 한스 짐머죠. 굉장히 많은 면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예. 1억 6천만 달러 제작비였고요. 와. 전 세계적으로 8억 2,500만 달러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배. 제작비도 엄청나지만 이 정도면 제작비 드릴만 하구나.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예. 아주 하이 리턴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전 세계 흥행 2010년도에 4위 했습니다. 굉장한 작품이었죠. 의외로 근데 4위네요. 네. 이게 왜냐면 생각보다 예. 어려운 영화거든요. 아, 그렇지. 접근성이 좀 사실 떨어질 수도 있겠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예. 당연히 인구수가 많은 미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겠지만 그렇죠. 한국에서 논란을 좋아하는 사람의 비중이 미국에서 논란을 좋아하는 비중보다 더 높대요. 오. 그러니까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냐고 제가 찾아보니까 뭐 거장이지 최고의 작가지 하시면 좀 어려워. 아, 대중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더 탑건 매버릭이나 뭐 미션 임파서블 예. 뭐 그런 거랑 같이 봤을 때 약간 어려워서 조금 내가 마음 먹고 가야 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근데 오히려 한국에서. 그렇죠. 근데 이 인셉션이 이 사람 영화 중에서 어려운데 제일 재밌는 영화. 그러니까 이 뒤로 가면 테넷, 인터스텔라 가면 어려움이 좀 더 올라요. 맞아요. 예. 아, 테넷은 솔직히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럼 맞죠. 예. 근데 인셉션도 파고들면 잘 모르겠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재미있는 플롯을 잘 짰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네네. 아, 근데 역시 이거 댓글에 보면은 히스레저가 캐스팅 1순위였다고. 아, 그죠. 진짜 명배우를 정말 멋진 마치 불꽃처럼 다크나이트에서 그렇습니다. 장면을 남기고 사라진 히스레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히스레저 후보는 아서였습니다. 조셉 고든 레빗이 연기한 네. 그 아서에 원래 히스레저가 후보였고요. 비슷하다. 뭔가 겹친다. 그래서 데려온 거래요. 비슷해가지고. 근데 고든 레빗이 이제 조토끼로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죠, 한국에서. 그렇죠. 이 역할로. 어마어마했죠. 예. 일단은 뭐 그 주인공 코브 역할에는 브래드 피트와 윌 스미스가 물망에 올랐었습니다만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아내가 영화의 공동 제작자예요. 예. 그 엠마 토마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무슨 소리야 이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지라고 해서 근데 놀란 감독이 원래 디카프리오랑 같이 작업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했어요. 오. 이 영화도 삼고초려 계속 나랑 하나 하자 같이 하자 그리고 시놉시스 얘기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아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감독님. 그래서 그 디카프리오가 3번인가를 거절했대요. 근데 완성된 시나리오 이 인셉션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예. 오케이 이거 한다 그리고 들어와서 딱 들어온 게 코브죠. 아, 디카프리오가 근데 사실 그때 고사하기로 또 유명한 대본 엄청나게 고르는 걸로 유명한 배우기도 하고요. 디카프리오 픽 시나리오는 일단 그 자체에서 예. 투자가 엄청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원래는 히스레저 그 말고도 예. 제임스 프랑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임스 프랑코 옛날 스파이더맨에서 스파이더맨 친구로 나왔죠. 그렇죠. 그린 고블린 아들. 근데 맞아. 그 해에 127시간이라는 영화 그거를 촬영을 들어갔어요. 그 절벽에서 팔긴 그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예. 되게 지금 끔찍한 영화. 나중에 결국에는 네. 탈출은 하지만 그죠. 예. 약간 그 플라나리아 엔딩. 아, 이 세상에 플라나리아가 나오네. 그랬는데 예. 그 덕분에 우리는 결국은 조셉 고든 레빗 버전의 아서를 아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제임스 프랑코가 했어도 잘 어울리겠지만 네. 상상이 좀 안 되는 느낌이랄까? 그죠? 이 영화가 워낙 저에게 인상이 강렬하다 보니까 지금의 배우들이 아닌 이상 뭔가 맛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저는 그 임스 네. 있잖아요. 임스하고 요 아서 이 두 사람의 티키타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눈빛 하나 가지고 서로 되게 티격태격 하잖아요. 맞아. 이거는 저는 이제 이 조셉 고든 레빈밖에 할 수 없는 연기 같아요. 조셉 고든 레빗이 그 뭔가 되게 조셉 고든 레빗은 그리고 되게 통역적인 얼굴을 좀 갖고 있지 않아요 또? 약간 그런 게 있죠. 예, 좀 선에. 완전히 서구적인 느낌은 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뭔가 한국 분들 우리 한국 팬들이 더 좋아할 만한 뭐랄까 인상이랄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인셉션에 보면은 드림팀을 모으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꿈을 추출하는 요 팀, 꿈을 인셉션하는 요 팀의 구성 자체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예.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의 어떤 역할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역할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맞네. 이 디카프리오가 한 코브는 영화 감독이다. 그럼 옆에 조셉 고든 레빗의 아서가 프로듀서, 제작자 예. 전부 다 총괄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리아드네가 미술 감독, 임스가 배우, 사이토가 스튜디오 회장. 이건 약간 끼워놓은 맞긴 하네. 고용주. 예. 그리고 로버트 피셔가 바로 관객이다. 와 이게 멋있다. 네, 피셔 안에 뭘 넣잖아요. 관객 안에 뭔가를 넣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오, 약간 소름 돋았어. 멋있죠. 예. 이게 굉장히 논란이 그런 아티스트적인 그런 메시지를 되게 좋아해요. 피셔가 관객이구나. 그죠. 모든 영화인들은 관객의 마음속에 영원히 바뀌지 않을 한 가지 아이디어를 심어놓고 나오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이게. 야 이거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작가들에 대한 어떤 얘기예요. 작가들의 얘기. 와 멋있다. 이건 저도 진짜. 영화 왜 좋아하냐면 예. 작가로 살아가는 사람은 원래 이래야 되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부수는 쪽이 아니라 살리는 쪽. 그래서 이 영화도 초반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용하자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지만 그렇죠. 나중에 가면은 그걸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로버트 피셔가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잖아요. 용서하고 극복하죠. 예. 이게 좋은 작가다 이런 얘기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굉장하죠. 그렇구나.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엄청나네. 이 주인공 또 재밌는 얘기. 오늘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수많은 명장면이 있지만 이 네. 얘기만 좀 할게요. 이 주인공들 이름에 예. 앞 글자를 다 따잖아요. 예. 이제 아리아드네, 도미닉 코브, 로버트 피셔, 임스, 아서, 멜 다 따면 예. 드림 스파이, 오. 꿈도둑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도 설정에 있어요. 와 진짜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논란이. 이 사람 좀 무서운 사람이네. 약간 변태적인 느낌이 있는데. 야 꿈을 훔치는 스파이, 드림 스파이가 되네요. 그래서 실제로 설정집이나 시나리오 집이나 뭐 이런 뭐 블루레이 특전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뒷얘기를 파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논란은. 대박이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인셉션도 그런 그 풍성한 말할거리가 있는 작품이죠. 야 근데 사실은 이 정도까지 가면은 네네. 좀 지독하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독하죠. 작가주의가 너무 이제 어찌 보면은 영화라는 건 되게 상업 예술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술 영화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정도 이 정도의 규모와 세계적 개봉을 앞둔다면은 상업적 규모인데 네, 그죠. 여기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 다 넣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작가주의적 성향을 당연히 이제 다크나이트를 한번 크게 해 드셨으니까 딱 보기에 뭐 그런 거 넣어도 돈 잘 벌겠지. 나 논란인데 그죠. 한번 보자. 역시 사람은 한번 떠야 돼요. 다크나이트 한번 찍어주면 인셉션 뭐 못 찍겠어 이런 느낌이죠. 뭐 유명해지면 뭐를 해도 뭐 그렇죠. 예술이라고. 떡사님도 지금 차기작에서 약간 예. 자 이번에는 광대를 좀 해보고 광대 옷을 입고 무대에 나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예. 넉살인데 되겠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냥 광대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거의 뭐 대부분. 그럼 다음 싱글은 내가 레깅스를 입고 아니야 레깅스. 안 돼. 넉살도 안 돼요? 안돼. 죄송합니다. 애가 있어서 이제 죄송합니다. 안돼.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네네. 얘기가 너무 지금 과열되고 저도 너무 지금 즐거운데 네. 이쯤에서 일단은 명장면은 2부에서 좀 돌아와서 좋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그래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예, 넉살의 10 2부 시작됐습니다. 2부 시작하기 전에 댓글 중에 네. 우리 털보 형이 이렇게 잘 웃는 사람인 줄 몰랐다. 저 무슨 예. 여러분 배성재 대장님이 없을 때 항상 너무 저 행복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예, 저 그래서 대장님 있을 때 행복합니다. 뭐랄까 막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아닙니다. 예, 성재 제로의 날이라는. 배성재 대장님 보고 싶네요. 정말 그립습니다. 없으니까 빈자리가 너무 횡하네요. 예, 근데 참 이렇게 됐죠?
너무 즐거운 자리예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어떻게 성재형이 그렇게 죄를 뿌리고 갔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목요일날 찌데타운 코너는 어떤 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요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네. 유일하게 라디오다운 날. 아,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뭔가 정보 전달도 좀 있고 정통 라디오. 정통 라디오, 그죠. 감동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화 인셉션 토크를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인셉션 명장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버스대로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아서의 액션씬이 최고였습니다. 아, 호텔 복도 미쳤어. 세트를 만들어서 진짜로 세트를 돌리며 촬영했다는데 역시 놀란 감독의 핸드메이드 연출은 최고입니다. 정말. 야, 요 장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게. 그렇죠. 직접 그 세트 돌리는 장면이 하도 네. 많이 나와가지고. 야,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에 영화를 보고 네. 보면서 되게 티가 안 난다. 네네네. 그래픽 티가. 네네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 진짜로 돌려버린 방을 만들어 갖고.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사실 그 촬영 기간이 3주였거든요. 예. 그 중에 2주가 이 돌아가는 세트에서 훈련하는 시간이었대요. 그 처음에는 그 기어 비율이 있잖아요. 예. 돌리는 속도를 아주 느리게 해서 천천히 돌리면서 한번 동선을 다 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워낙 액션 씬이 많으니까. 조셉 고든 레빗이 쉴 때마다 예. 저기 세트 돌려주세요 하고 들어간 다음에 걸으면서 이번엔 여기가 바닥, 이번엔 여기가 바닥 이러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계속 익숙해지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속도 올리고 와. 올리고 해서 마지막에 2주 됐을 때 찍읍시다 간 거예요. 야, 진짜. 이거 영상이 있거든요. 예. 정말로 쉬는 동안 그 돌아가는 안에서 이렇게 산책하듯이 계속 걸으면서 계속 조셉 고든 레빗이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에서 거예요. 여기에서. 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얘기할 때마다 정말 소름 돋네요. 그리고 여기 왜냐면 액션 장면이 네네. 테이크가 굉장히 길게 가잖아요. 길죠. 예.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이게 사실 롤란 감독이 CG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오펜하이머도 CG 없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저도 보니까 뭐 그 네. 얘기가 몇 개 있는데 오늘 오펜하이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폭발씬 얘기가 좀 있는데 와, 그죠, 그거 그죠, 되게 그죠? 보면서도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인셉션도 역시 CG를 최소화했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리아드네가 네. 이 도로를 접어서 이게 도시를 접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이런 건 CG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텔 복도, 무중력 액션 예.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다 세트장에서 만든 겁니다.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이 와이어를 그냥 단 게 아니고 와이어가 전후 좌우 360도로 움직일 수 있는 와이어가 따로 있대요. 그걸 따로 만든 거예요. 와, 그래서 이렇게 그걸로 막 가지고 돌아가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찍었다는 게 그 메이킹 필름이 정말 재밌습니다. 인셉션. 와, 다음 장면도 나오는구나. 진짜 이게 뭐랄까? 전 그 논란이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네네. 아직은 인간의 화소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렇죠. CG가 티가 난다. 진짜가 그건 가짜 아니냐. 관객들도 좋아할 거야 이런. 와, 이게 진짜 대단한 사람이 진짜. 바로 이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는 이거 네. 와. 온리포유 구구맥스님께서 예. 코브가 꿈 설계 방법을 설명해주면서 꿈 설계는 이런 거다 하고 아리아드네한테 보여주는데요. 예. 건물, 화분, 가게가 펑펑 터지다가 멈추는 장면. 완전 압도됐습니다. 몰입감을 극도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준 장면이었어요. 진짜. 이 장면이 파리에서 촬영했거든요. 파리.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화 자체는 예. 6개국에서 촬영을 했어요. 6개국. 예. 근데 요 장면은 파리였는데 음. 파리의 시민들이 되게 반대했대요. 왜? 왜냐면 이제 예. 파리 시내에서 예. 이 폭발이 계속 나오는 그런 장면 촬영하는 거 좀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논란이 알았어. 그럼 폭약 없이 할게. 폭약 없이 예. 압축 공기로 할게. 그래가지고 오케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압축 공기만 가지고 다 터트린 거였습니다. 그럼 이게 폭발이 아니구나. 실제로 폭발로 보이잖아요. 근데 예. 여기에 폭발성, 인화성 물질이 없어요. 아. 다 압축 공기 가지고 터트리고 촬영할 때 테라스에 나와서 이렇게 파리 시민들이 구경하거든요. 그 예, 주민들이. 예. 그럼 되게 처음에는 놀란 감독의 이런 영화인지 모르고 뭐 이렇게 여기서 요즘 테러도 흉흉한데 그렇지. 찍지 말지 이러다가 예. 나중에 나온 거 보고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이건 100% CG다 했는데 저도요. 이걸 보고서 터트리는 걸로 계속 네. 그거에다가.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정말 논란이에요. 예. 그리고 남양주 총잡이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맨 처음에는 예. 코브와 아서가 사이토의 꿈에 들어가서 기밀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데요. 이때 꿈속의 꿈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접하거든요. 진짜 미쳤다. 처음부터 엄청난 스토리와 스케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와 정말 이 장면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꿈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과 꿈을 표현하는 방식이 네네네. 사실 맨 첫 장면부터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웃기게도
왜 그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면은 네네네. 화장실이 꿈에서 나오고 네네네. 내가 막 바닷속에 있는다든지 그죠. 뭐 갑자기 이렇게 좀 저희가 뭐 학교에서 졸다가 턱을 개던 손이 탁 떨어지면 갑자기 덜컥하고 떨어진다는 꿈을 꾼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는 게 그 킥이라는 것도 여기서 처음 나오죠. 네, 그러니까요. 물속으로 떨어지는. 예. 거. 실제 유서프 나중에 본편에 가면은 비가 오잖아요. 맞아요. 유서프가 이 샴페인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유서프의 꿈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오는 거라고 설정이거든요. 아, 그게 다 있어요. 진짜로? 다 있습니다. 아 그럼 유서프가 저기 공짜 샴페인이라고 많이 먹었잖아. 이러고 혼내요. 사람들이. 배출하는구나. 그죠. 아 비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 영화를 그냥 보셔도 재밌는데 이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건 누구의 꿈에 누구를 데려온 거냐. 그렇지. 이거를 알면서 보시면 더 재밌어요. 맞아요. 네네네. 아, 대박이다. 자, 그 다음에는 네네. 보라돌이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아리아드네가 도로를 접어버리고 예. 다리를 만들어버리고 길이 없으니까 거울로 길 만들고 맞아요. 꿈 설계를 기가 막히게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좀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코브의 죽은 아내 멜에게 그쵸. 칼에 찔려 꿈에서 깨져. 예. 끔찍했습니다. 이 장면도 명장면이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뭐 거기서 이질감, 그러니까 내가 꿈에 침투해서 이 사람의 꿈이 아닌, 그러니까 그의 자의식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 침투하면 자의식이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다 쳐다보는. 그렇죠. 그런 무의식들이. 예. 사실은 작가들이 이런 설정을 하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특히 인셉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것들을 다 설정했잖아요. 맞아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 근데 이 영화가 대단한 건 뭐냐면 그 수많은 설명을 너무 재밌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설명이 많은 영화가 진짜 재미없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 영화는 그걸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진짜 막 약간 좀 너무 어려운 게임인데 튜토리얼을 너무 잘해놔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방향을 조금 헷갈릴 수는 있으나 이 몰입감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 길을 잘 뚫어놓은. 그죠? 맞아요. 예. 게임으로 치면 튜토리얼을 너무 재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모든 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나오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 장면도 진짜 이거 다 소름 돋는 장면밖에 없네 이게. 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장면이 원래는 원전에서는 네. 원 시나리오에서 아리아드네가 얼마나 천재적인 사람인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놓은 장면이에요. 근데 편집을 하면서 조금 깎였는데 그래서 이 디카프리오도 아리아드네를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한 연출을 되게 많이 쓰려고 했대요. 근데 전체적으로 모든 멤버들의 어떤 수준, 실력을 맞추는 과정에서 아리아드네가 너무 천재적인 느낌이 나면 안 되니까 밸런스 조절이 되게 깎은 거예요. 그래서 아서도 너무 대단하고 다 대단하다. 이건 드림팀이다. 네. 자칫하면 아리아드네가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좀 깎은 게 이 정도인 겁니다. 네네네. 그래도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너보다 낫다 이러면서. 아리아드네. 그리고 이유원님께서 예. 아리아드네는 아서한테 꿈에 적용할 트릭을 배우고요. 코브는 여기서 이제 그 아서는 고든 레빗이죠. 그렇죠. 코브는 위족군 임스와 약제사 유서프를 찾아가서 팀에 영입합니다. 그렇죠. 다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계획 공유할 때는 제대로 된 팀 같고 든든하더라고요. 특히 이때 아서랑 임스의 투닥투닥 케미도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 찌네타운 할 때 여러분들께 4분의 3 말씀드리거든요. 예. 근데 또 가끔 가다가는 4분의 1도 얘기해요. 예. 이 헐리우드 영화는요, 여러분들 4분의 1쯤 됐을 때 주인공의 팀이 딱 짜입니다, 보통. 그때부터 이제 그 멤버들이 이제 정해지는구나. 멤버가 일단 다 짜이는 게 보통 4분의 1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신기하다. 진짜로 4분의 1 가까워지니까 팀원들이 다 모이네. 이렇게 아실 거예요. 예. 듣기만 해도 영화에 대한 상식이 올라가는 찌네타운입니다. 아닌 영화들도 근데 있지 않을까요? 4분의 3은 거의 다 똑같고요. 4분의 1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네. 4분의 3은 하지만 확실하다. 네, 근데 오케이. K-pop 무비 같이 약간 팀이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런 건 4분의 1 거의 맞아요. 뭐 일단은 뭐 대부분 일단은 도둑들 나오는 영화들은 저 멤버들이 4분의 1 정도 지나면 모이고 그죠. 스토리가 진행되죠. 중요한 팀원들은 4분의 1들이 다 모여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하. 예. 자, 그리고 엔드게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 아리아드네가 코브의 꿈속에 들어가는데요. 죽은 아내를 보기 위해 꿈을 꾼다는 코브가 진짜 짠했어요. 그리고 코브의 무의식에 들어간 아리아드네는 멜에게 죽을 뻔하는데요. 예. 엘리베이터 안전 철창에 매달려서 울부짖는 멜이 진짜 무서웠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 야, 여기 진짜 예. 사실 그 크리스토퍼 노란이 또 되게 재밌는 게 보통 감독들마다 우리가 예. 페르소나라 부르는 그렇죠. 정말 좋아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누가 있을까요? 뭐 봉준호 감독님과 송강호. 예, 송강호님. 예. 또 뭐 있잖아요. 남자. 다 있죠. 근데 페르소나가 제일 많은 사람이 논란입니다. 근데 진짜
다 페르소나야 다. 네. 예. 그 인셉션하고 다크나이트하고 맞아요. 인터스텔라하고 그 뭐 다 연결하면은 네. 다 나와요. 그 멤버가 맞아, 그 맞아. 멤버예요. 그래도 요 근래에 가장 제가 자주 보는 분은 이제 오펜하이머의 주연을 맡았던 로버트 피셔. 예, 로버트 킬리안 피셔. 머피. 예, 킬리안 머피가 그래도 조형부터 시작해서 되게 감초 역할도 많이 나오고. 다크나이트에서는 그 마약을 팔던 예. 그 닥터 크로우였다가 맞아요. 막 여기서는 그 이제 가스 대기업. 분출하는 막. 그죠. 예. 여기서는 대기업이었다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펜하이머에서는 이제 오펜하이머. 예. 그런 식으로 정말 이 페르소나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리온 꼬띠아르도 이 다크나이트 시리즈에 나오잖아요. 예.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나오고 맞아요.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꽂히면 계속 그 같은 집을 찾는 거예요. 이 감독도 야, 근데 페르소나 진짜 많네요. 그죠. 논란이 확실히 많네.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그 마이클 케인도 예. 페르소나입니다. 맞네, 계속 맞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네. 그렇습니다. 예. 자, 호기심 천국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인셉션 작전 1단계에서 기차가 도로에 튀어나온다거나 빗길에서 추격전 같은 것들이 정말 재밌었어요. 타겟인 로버트 피셔의 무의식 경험원들이 코브 일행을 뒤쫓고 그렇죠. 유서프가 잠든 팀원들을 태운 채 폭우를 뚫고 운전하는데 긴장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잘해요. 그러니까요. 논란은 사실 메멘토가 그 입봉작이죠. 네, 그렇죠. 첫 작품이. 그 형제 입봉작. 네, 그래서 메멘토 같은 거를 만약에 생각해봤을 때는 되게 그냥 이게 되게 독특한 그러니까 시간 타임라인을 가지고 노는 그런 것들은 그때부터 선보였으나 그죠. 이런 어떤 액션의 연출과 박진감을 또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던 거죠. 이런 동선 짜는 것도 굉장한 비주얼 아티스트인 건데 예. 이 뭐,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로버트 피셔 꿈에 이제 들어갔는데 예. 사실 꿈은 유서프고 그렇죠. 로버트 피셔를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이 도시 한가운데서 기차가 튀어나오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예. 이게 이제 코브가 점점 무의식이 불안정해져서 예. 코브의 무의식이 자꾸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벌인다라는 설정으로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코브의 무의식이 갑자기 기차를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아, 그런 내용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멜뿐 아니라 멜로 인해서 생기는 코브의 무의식의 흔들림이 자꾸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그 어떤 불안 요소들이 계속 그 생각하지 못한 게 나오는 그렇죠. 거고. 근데 코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왜냐면 자기는 이거 해가지고 집에 가야 되니까. 무의식에 저기 와이프가 저 지하에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아리아드레는 야 임마 너 지금 이거 위험해 팀원들한테 얘기해줘야 돼 맞아요. 이런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술자리 가서 술 한잔 먹다가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와이프와 이제 그 전화가 계속 그렇죠. 언제 오나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을 만들고. 맞습니다. 예. 참고로 이때 쓰인 기차는요 그 견인차 트레일러 있잖아요. 거기 차에다가 철판이랑 합판으로 기차 모형을 쫙 만들어 씌운 거예요. 아 진짜 기차가 아니고요. 네, 진짜 기차가 아니고 이제 트레일러 겉에다가 철판을 붙인 건데 예. 이때 놀란 감독이 미술팀한테 그걸 부탁했대요. 난 이 아스팔트를 기차의 바퀴가 다 찢어 발디면서 가는 걸 보고 싶어. 예. 그래가지고 진짜 육중하게 만들어줘. 그랬대요. 그래서 미술팀에서 그래? 그럼 진짜 차를 깔아 뭉갤 정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앞쪽에 엄청 단단하게 만들자.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차들을 다 깔아 뭉개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땅이 진짜 갈린 거예요? 네, 그냥? 그렇죠. 아이, CG가 아니에요. 이게 CG가 아니에요. 세상에. 아니 그 정도는 좀 그냥 아래를 좀 부드럽게 하든지 진짜로 그냥 갈아버렸구나. CG 그러니까 딱 원하는 그림이 있던 거예요. 이 논란이. 와 대단하다 진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막 비가 오는 상황 아닙니까? 예. 요거는 요 꿈이 유서프의 꿈이잖아요. 네네. 그 약을 제조한 유서프. 예. 유서프가 비행기에서 공짜 샴페인을 많이 마셔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 상태로 잠에 들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다. 요런 작가님이 설정. 얘기해줬던. 그렇죠. 예. 근데 진짜 포그방님이 이 정도면 CG를 좀 써는 게.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건 정말 제작자나 이거 미술팀이 갈아 넣은 거네 이거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팀원들은. 진짜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 장면입니다. 네. 정수영님께서 예. 어디 보자. 사이토는 네. 꿈속에서 총을 맞아서 꿈에 갇히는 현상, 즉 림보에 빠질 위기에 처합니다. 아. 그래서 임스가 로버트 피셔의 대부인 브라우닝으로 변장해서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피셔는 정말로 비밀번호를 모르더라고요. 게다가 피셔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 마지막 말이 난 너에게 실망했다. 라니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예. 이것마저도 물론 시나리오 안으로 넣는 게 그렇죠. 이 주인공들이죠. 저희 너무 공감 갔어요. 아, 왜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꿈속에선 계속해서 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변수가 생기는데 네.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임기응변해가지고 그거를 이 꿈 시나리오 안에 넣는 게 코브 같은 감독의 일이야. 맞아. 갑작스러운 것들. 근데 제가 이제 웹툰을 연재하지 않습니까? 예. 연재를 하면
반드시 실시간 매주 연재를 할 때 반드시 뭔가 사고가 터져요. 뭐 건강이 안 좋든 어떤 경조사가 생기든 예, 아니면 예. 내용상 뭐가 문제가 있건 반드시 아니면 무슨 뭐 이슈가 터져가지고 네네. 못 그리게 된다거나 예. 그때마다 임기응변을 무조건 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연재 작가들에게는 자기 일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형님이 공감하셨구나. 너무 공감했죠. 공포감. 이게 막 진짜 뭐 어찌됐든 일이 터졌는데 이거는 무마해야 되고 계속 작전을 성공시켜야 하는 그렇죠, 그렇죠, 연재 작가의 또 그런 두려움까지도 그렇죠. 여기에 또 공감이 영화 감독도 굉장히 공감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명장면이 처음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진짜 유명한 명장면이죠. 황자영님께서 예. 멜이 죽게 된 순간을 알게 됐을 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현실을 꿈으로 착각하고 꿈에서 깨기 위해 죽은 거잖아요. 예. 그것도 결혼 기념일이에요. 예. 근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섬세하게 연기하는 배우인 줄 몰랐어요. 표정 연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리온 꼬띠아르는 정말 예뻤습니다. 이거 정말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이 분간이 안 되는 거기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탁 뜨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예. 이 반대편에 있는 아내가 잠시 후에 떨어질 상황이잖아요. 예. 그때의 이 남편으로서의 이 연기, 이 디카프리오 연기는 제가 본 최고 중에 하나거든요. 최고 연기 중에 하나죠. 그 언제 또 끝내주냐면 내가 죽으면 어차피 너도 못 살아. 너한테 살해 위협을 당해왔다고 경찰한테 이미 얘기했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디카프리오 얼굴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완전 무너져 내려요. 야 너 진짜 나를 완전히 나락으로 보냈는구나 이런 느낌이 정말 완전 무너지거든요. 연기가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는 사실 이제 멜은 네. 마리오 꼬띠아르는 이 꿈이야. 우리 빨리 나가야 돼. 이거 지금 현실 아니야. 이제 킥을 하자 이거잖아요 지금. 요것도 헷갈리는 분들 많으세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실히 모르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예. 자, 이 코브하고 마리온 꼬띠아르 아내는 같이 림보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아주 그쵸. 오랜 시간 지내죠. 맞아요. 예. 전능감을 느끼면서. 근데 예. 거기서 코브는 현실로 나가야 된다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안 나가고 싶은 거야 마리온 꼬띠아르가. 이거 너무 좋으니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게 하려고 그때 인셉션을 한 겁니다. 예. 여기는 꿈이야라는 인셉션을 한 거예요. 맞아. 처음으로.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인셉션한 게 이 림보에서 나가게 만들려고 건 인셉션인데 나가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인셉션이 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는 꿈이야를 현실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혀. 그렇습니다. 예. 진짜 어떻게 이런 스토리라인이 있을 수 있냐. 근데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진짜 못 쓸 것 같아요. 와. 이걸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와, 그러면 이제 엔딩 장면 얘기도 좀 슬슬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4분의 3 토크, 4분의 3 토크 언제? 4분의 3 여러분들 좋아하는 또 분의 3. 예. 이 영화의 4분의 3은 가장 어두운 순간이죠. 마지막 단계의 설산에서 로버트 피셔가 총을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포기하려던 상황에서 아리아드네가 얘기한 덕분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들 얘기했던 림보로 가죠. 코브와 아리아드네가 함께 내려갑니다. 4분의 3은 보통 추락하거나 낙하하거나 떨어지는 이미지라고 했죠. 예. 림보로 내려가는 장면. 그것이 이 영화의 4분의 3입니다. 이거 진짜 법칙이네. 법칙이야 법칙. 그러니까 이 4분의 3 때 더 고조시키는 건 대부분 떨어진다. 거의 다 추락해요. 추락한다. 아래로 떨어져요. 거의. 근데 이것도 어찌됐든 더 깊은 곳으로.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엔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엔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요 얘기 많죠. 마크 저커버그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인셉션 작전 성공 후 사이토는 코브의 수배를 풀어주는데요. 덕분에 코브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가 아닌 좀 더 큰 모습으로 나오고요. 예. 처음으로 얼굴도 나옵니다. 그렇죠. 코브는 이게 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팽이를 돌립니다만 선생님 팽이가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흔들리면서 딱 끝나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요 마지막 장면이 어떤 의미냐 가지고 영원한 떡밥이 됐죠. 영원한 떡밥. 영떡이 됐죠. 이거 영떡입니다. 진짜. 예. 하지만 오피셜한 정보로는 예. 현실이다. 그렇지. 예, 네, 맞아요. 나왔습니다. 흔들렸다. 네. 네. 뭐 팽이가 흔들렸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손에 예. 이 반지가 껴있다. 꿈이고 반지가 없으면 현실이다. 요것도 설이 있고 가장 정확한 거 이 오피셜인 설은 뭐냐면 예. 마이클 케인이죠. 이 주인공 아빠. 네. 마이클 케인이 등장하는 장면은 모두 현실이다. 아. 요거는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발 공식 발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현실이네. 현실이죠. 근데 이렇게 결말을 내버렸구나. 약간 또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논란이었으면은 네네. 그럼 여러분들이 정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네.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 연출에는 의미가 따로 있긴 합니다. 네, 따로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 알아서 얘기는 잘 보시고 이 얘기 정말 하게 많네요. 이거 진짜 그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간단하게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좋습니다. 넉살의 찐해타운 오늘은 영화 인셉션으로 함께했고요.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 찐해타운은 배성재 DJ와 찐해타운 생방송에 이어 야근 생록방까지 있어서 두 편을 예고해드립니다. 생방송에서는 애니메이션 월2, 야근 생록방에서는 광복절을 앞두고 영화 암살과 함께한다고 합니다. 네. 영화 미리미리 챙겨보시고 본방송에서 공감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팽이가 계속 돌아가는 이유 사실은 원래 여운을 주려고 만든 건 맞다고 해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오피셜리 네.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이거는 끝난 거 맞아. 현실은 맞다. 이렇게 예. 얘기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그 대학교의 유명한 철학 교수가 네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예. 림보와 현실은 사실 구분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호전몽이네. 근데 논란이 예. 그 얘기를 받아요. 사실 맞다. 림보와 현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구분할 수 없다는 설정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없이 돌아가는 거 결국 멈추는 걸 보여주지 않은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근데 되게 어려운 얘기여가지고. 좋다. 네. 좋다. 아니 그럼 저 오늘의 저 털동질 인셉션 한 줄 평 또 들어봐야죠. 네. 인셉션 한 줄 평 하겠습니다. 영화 인셉션은 너무 새로운 건 흥행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전부 깨버린 걸작입니다. 깔끔하네. 아유 작가님 오늘 너무 짧게 해야 수고하셨고요.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일단 내일은 또 우주소녀 수빈님이 수빈의 텐 진행되고요. 넉살의 텐은 주말에 다시 돌아오니까 넉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축구, 스트리머, 영화, 걸그룹까지 우리는 배성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 배성재의 10. 그대와 함께 언제나 파워 FM